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저희 실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 변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 준비해라. 우리 오늘 생태계 평형대로 할 건데 여기서 가르칠 건 많이 없대. 자 생태계 평형이다. 이렇게 갑시다. 생태계 평형. 자, 책 읽으면서 선생님 필요한 것만 필기를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 자, 먼저 A 보세요. A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에 거기 지금 먹이 사슬이 있지 맞지? 그래서 먹이 사슬줄 한번 쳐봐. 우리가 먹이 사슬 같은 경우는 아니면 먹이 그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너희들 초등학교 때 이거 단어 들었지? 먹이 사슬, 먹이 그물, 맞지? 그래서 1번을 보니까 먹이 사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밑에 회색에 있는 거 한번 봐봐. 생산자. 생산자 그러면 우리 식물들을 갖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을 먹는 1차 소비자, 토끼 같은 거 생각하면 된다. 초식 동물들. 그 다음에 1차를 먹으면 2차, 그 다음 3차, 마지막 최종 소비자 되어 있는데, 이 최종 소비자 밑에다가 사람이라고 좀 적어놔라. 알겠지?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이 최종 소비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 풀다가 아니면 그게 밑에 그림 안 봐봐. 그 밑에 그림을 보고 지금 뭐 독수리하고 쪽제비 뭐 이런 애들 지금 그려져 있잖아. 맞지? 근데 지금 책에 쓰는 최종 소비자의 독수리, 쪽제비 이런 애들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예를 들어 참새까지만 그림을 그려놨어. 그럼 참새까지만 그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산자 그림 그렸고 그 다음에 1차 그림 그렸고 2차 그림 그렸는데 딱 참새까지만 딱 그려놨어. 근데 보기에 참새를 갖다 최종 소비자라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대. 알았지? 그림에는 그까지만 그려놓더라도 우리는 최종 소비자는 거의 사람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번에 먹이 그물 줄쳐. 자 먹이 그물은 자 뒤에 줄치자.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고 줄치고 뒤에 그물처럼 거기 줄쳐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걔네들 우리가 중요한 글자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니까 생산자 그러니까 나무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최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먹이 사슬과 줄쳐라 에너지 흐름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필기 준비하세요.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필기시켜 줄 거는 요 에너지 흐름이다. 요거부터 우리가 좀 알고 가자. 자 일단 태양 에너지 이걸 갖다 우리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에너지 근원. 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누가 생산자가 이 태양 에너지를 받지 맞지? 여기서 에너지 형태로서 우리가 전달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합성이라고 얘기하지 맞지? 광합성. 너희들 광합성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야?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를 해야지 맞지? 그래서 빛 에너지, 화살표, 화학 에너지. 이것들이 막 빨리 들어와. 자 그래서 생산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이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너 영어 학원에서 잡혔나?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호흡합니까 안 합니까? 호흡하지요 맞지? 그래서 호흡을 한다는 소리는 열 에너지를 갖다가 방출한다는 거야. 호흡 결과 우리는 열 에너지 방출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지금 유기물을 갖다 만들 거 아니야 맞지? 유기물. 여기서 말하는 유기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포도당을 얘기한다. 포도당. 그래서 유기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생산자를 갖다가 먹는 놈을 갖다가 우리는 소비자라고 얘기하지. 소비자. 맞지? 자 그럼 소비자 같은 경우도 얘가 가지고 있던 유기물 형태로서 가져갑니다. 유기물 형태로서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소비자 같은 경우에 호흡합니까 안 합니까? 호흡하지 맞지? 그래서 열 에너지 이렇게 또 방출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생산자 죽을 수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소비자도 죽을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생물의 사체, 배설물 이런 걸로 우리가 되는 놈이 누구냐면 분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해자. 자, 그래서 이 분해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얘들이 죽으니까 유기물 형태로서 물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기물 형태로. 근데 분해자 그러면 너희들 생각나는 놈이 누구야? 누구지? 곰팡이, 버섯, 세균 이런 게 분해자다. 알겠지? 그러면 이 분해자 같은 경우에 우리 걔네들 호흡하나 안 하나? 세균, 또 곰팡이, 버섯 이런 것들 하나 안 하나? 호흡한대. 그래서 얘도 보면 열에너지로 방출을 합니다. 열에너지. 자, 그 다음에 이 분해자는요, 분해시키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무기 환경으로 가요. 무기 환경.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기 환경은 누구야? 그러면 빛, 온도, 뭐 공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무기 환경으로 갔다가 이 무기 환경에서도 뭐를 갖다가 가지고 있냐면 얘도 유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물.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이나 온도나 공기나 이런 것들 생산자한테 영향 주나 안 주나? 영향 줍니다. 알겠지? 알았지?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순환하는데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뭐를 갖다가 외워야 되냐면 이거 알아줘야 된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알겠지?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뭐가 순환되냐면 물질은 여기서 말하는 물질을 유기물이라 합니다. 물질은 순환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거 요거 좀 강조를 갖다 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요거는 과학 몇 점 받았노? 에? 망했다고? 찬영이는? 저 88점. 요거는 그것도 안 되나? 야, 잠깐만 수업 스톱하고 장섭이 한 40분만 하자. 알겠지? 고2 때부터는 될 애들만 땡겨가고 안 되는 애들은 둡니다. 그냥. 그러고 점점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 문제 풀지 마라. 이 문제 풀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할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거다. 알겠지? 자, 보자. 자, 지금 요거 에너지는 순환하지를 않습니다. 왜 에너지 순환하지 않습니까? 보면 자, 봐라. 태양 에너지를 받았지? 받았는데 이 생산자는요 분해자한테도 보내주면서 지도 호흡을 하잖아. 그럼 열 에너지로 에너지를 버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만큼 에너지를 받았으면 지가 버렸는 게 1이고 여기 버렸는 거 1이면 나머지 8만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알겠지? 그 다음 얘가 또 호흡하다 보니까 또 에너지를 버려. 그럼 1 버리고 여기 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순환하지 않는다는 거는 중간에 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다시 태양으로 에너지를 돌려주나 안 돌려주나? 태양으로 에너지 안 돌려주지, 맞지?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거야. 순환은 돌고 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은요 얘가 최초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유기물을 만들어. 알겠지? 그러면 얘 유기물 얘한테 가거든. 얘한테도 다 가지, 맞지? 그 다음 얘는 이제 환경으로 돌려주거든. 환경으로 돌려줬던 유기물을 다시 생산자한테 돌려주거든. 그래서 물질은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보면 요런 것도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증가하나 감소하나?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하지.
감소.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은 증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우리는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에너지 양은 감소해, 알겠지? 근데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효율 계산 공식을 암기해야 돼요. 효율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합니까? 그러면 전 영양 단계 에너지 양 분의 현 영양 단계 에너지 양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효율은. 그래서 만약에 이 생산자의 에너지가 선생님 만약에 1000이다 이렇게 해볼게. 그 다음에 소비자의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다 이렇게 해볼게. 알겠지? 지금 선생님이 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값을 알려준 거예요. 에너지 값. 이랬을 때 위에 얘기했던 이 효율이 무슨 말이냐면 야의 효율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야의 효율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효율 계산 공식이 전 영양 단계 에너지 양이지. 얼마분의? 전 영양 단계는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양이잖아, 맞지? 그러면 1000분의 현 영양 단계는 지거 10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알겠지요? 됐나? 자, 그러면 효율 계산하는 공식도 우리는 알아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생님이 알려줄 거는 생태 피라미드 하는 게 있어요.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 생겼는 게 요렇게 생겼잖아, 맞지? 이렇게 위로 가면 갈수록 그 양이 점점 줄어들잖아, 맞죠?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점점 줄어드는 게 뭐 있노? 그러면 개체수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맞지? 풀이 제일 많을 거야. 그 다음에 위로 가면 갈수록 그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 거야. 자, 그 다음에 생물양. 그래서 생물량 그러면 걔네들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걔네들의 질량도 점점 올라가면서 줄어들 거야. 그 다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이 에너지도 상위 영양 단계로 점점 가면서 줄어든다 했지, 맞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 우리 생태 피라미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역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있어. 역 피라미드. 그럼 이렇게 역 피라미드를 갖다 띠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체중. 우리 체중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수록 체중이 많다,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효율. 방금 전에 선생님이 효율 같은 경우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친다 합니다. 효율. 그 다음에 생물 농축. 너희들 생물 농축이 뭐야? 생물 농축? 뭐예요? 몰라요? 생물 농축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너희들 그 중금속이라고 들어봤나? 중금속 몸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맞지? 근데 공장에서 중금속을 갖다가 중금속이라 그러면 납 이온 같은 거야. 아니면 뭐 철 이온 같은 거. 이런 이온들을 갖다가 공장 폐수를 통해서 바닷물로 이렇게 내보내면 그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들 있지? 그런 것들 들어오잖아. 그럼 들어오면 몸속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생물 농축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빠지지가 않고 몸 안에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간이 나중에 물고기를 낚시를 해가지고 잡아 먹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던 중금속이 그대로 어디로 가는 거야? 또 인간한테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제일 그 피해 보는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봐요. 알았지? 찬영아, 앞머리 좀 잘라라. 눈이 없다. 눈도 크지도 않는데. 안 그러면 파마 좀 해. 파마. 그래서 이 이마를 좀 까. 앞머리
너도 앞머리 길고 앞머리를 눈썹을 내리지 마. 눈썹을 선생님 얼마나 얘 범생 같아. 딱 세 번 범생 같지. 머리 파마했지, 머리 염색했지. 범생 아니야. 자, 여튼 생태 피라미드 요 정도 선생님 필기로 남길 거다. 책 좀 봅시다. 자, 책에 이번에 선생님 아까 에너지 흐름 거기 줄치라 그러면서 필기를 시작했었다 알겠지? 자, 1번 갑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 자, 줄쳐라.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또 읽어볼게.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 자 줄쳐라 열에너지로 방출되고 이렇게 열에너지로 방출되는 거 그 밑에 녹색 글씨 줄치세요. 세포호흡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포호흡이 보면 열에너지로 방출하지 맞지? 그 다음 그 밑에 남는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줄쳐라. 남는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셈봐라. 자,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지 호흡하는데 갖다 버리고 나서 남는 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간다. 이 말이 알겠지? 그 다음에 뒤에 작은 별표 하나 때려서 줄치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이 말이지. 버리고 나머지 올라가고 버리고 나머지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줄어듭니다. 여기다 쌤 적어줬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생태 피라미드 줄치세요. 자, 생태 피라미드 뒤쪽으로 쌤 읽어보면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자 줄쳐라 생물의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 그거를 갖다가 나타낸 게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자, 그 밑에 화살표 쌤 읽어볼게. 안정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가 줄쳐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거기다가 줄 때려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양,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다. 그 밑에 그래프 보세요. 첫 번째 있는 그래프 제목이 줄쳐라 에너지 피라미드. 그거 줄쳐라 에너지 피라미드.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생물량 피라미드 줄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개체수 피라미드 줄쳐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생물량, 개체수,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잖아. 요걸 갖다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옆에 잠깐 보니까 에너지 효율 나와있지? 해석 그래가지고 작은 별표 하나 때려 줄쳐라.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 에너지 양 분의 현 영양 단계 에너지 양 곱하기 100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면 되더라.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생태계 평형을 해서 지금 우리가 제목에 보면 생태계 평형이거든. 생태계 평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잘 봐. 자, 1번에 보니까 생태계 평형, 평형 동그라미 쳐봐. 자, 평형이 뭡니까? 그러면 뒤쪽에서 읽어볼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줄쳐라. 안정된 상태. 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우리는 평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되고 줄쳐라 그 뒤에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우리는 먹이 뭐라 얘기해야 되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먹이 사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먹이 그물. 둘 중에서 누가 생태계 평형이 잘 안 깨지겠노? 먹이 그물이 잘 안 깨지겠지 맞지? 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먹이 사슬을 갖다 보면 자 풀을 먹는 게 메뚜기야. 근데 만약 메뚜기가 멸종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위에 개구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구리 풀 먹겠나? 안 먹는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덜쥐 있지? 덜쥐 이게 다 멸종하면 그 위에 있는 올빼미 죽겠나? 그 위에 있는 올빼미 같은 게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 별표 때렸어요. 왕별표 2번 이거 쌤 필기 안 할 건데 이 2번 같은 게 나중에 문제화돼서 출제가 됩니다. 생태계 평형 유지 이래가지고 자 그 밑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쌤 설명해 줄게요. 쌤 봐라.
제일 처음에 생태계 평행이 되려 그러면 피라미드 구조가 제일 좋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생산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1차, 그 위에 2차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가 평행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중간에 있는 1차 있지. 1차가 이렇게 커지면, 자, 1차가 커졌다. 알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생산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노? 줄어들겠지, 맞지? 왜냐면 얘들이 많으니까 먹이를 엄청나게 먹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들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차는 어떻게 되겠노? 그렇지. 2차는 얘를 먹이로 하잖아. 먹이가 많아졌잖아. 그래서 2차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2차는 증가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2차가 1차를 많이 잡아먹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1차 양이 어떻게 되겠노? 줄어들겠지, 맞지? 그래서 1차 양이 이렇게 다시 줄어들어. 1차가. 그럼 1차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자 어떻게 되겠나? 그치? 생산자는 원래보다 또다시 늘어나야겠지, 맞지?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생산자가 늘어나야지. 2차는 어떻게 돼야 되겠노? 줄어들겠지, 맞지?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새로운 평행에 도달하게 된다. 그게 원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쌤 다시 한번 책 읽으면서 갈 거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안정된 생태계에서 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 그것만 줄쳐라. 1차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2번 그림 보면 생산자는 어떻게 되고? 감소, 줄치고. 생산자 감소. 2차는 어떻게 되고? 증가. 2차 줄치고, 증가, 줄치고. 그 다음에 3번에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면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어떻게 되노? 감소하겠지. 그래서 1차 감소, 줄치고. 그럼 1차가 감소하니까 마지막 생산자는 어떻게 되겠노? 증가. 그래서 생산자 증가, 줄치고. 2차는 어떻게 되겠노? 감소. 2차 감소.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른쪽에 보니까 해양 생태계의 먹이 그물 그래서 자, 거기 범고래 보이나? 범고래를 최종 소비자라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우리 범고래 먹어 안 먹어? 범고래 먹어 안 먹어? 먹을 수 있어요. 먹지. 우리 고래 먹잖아. 사람은 다 먹어, 알겠지? 사람은 미친놈이야 이게. 있는 대로 다 먹어. 너희들 저기 태화강 근처에 가보면 아니면 심리대 밖에 가면 까마귀 많은 거 아나? 그거 멸종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멸종시킬 수 있게? 사람 몸에 좋다 하면 돼요. 까마귀가 사람 몸의 면역력을 상당히 뭐 지금 산삼보다 100배 더 면역력을 키운다. 이게 뉴스에 한번 나오잖아. 태화강에 있는 까마귀 다 죽어봅니다. 알겠지? 밤에 가가지고 돌멩이 집어 던져 맞추고 새총 만들어가지고 찌르만 맞추고 막 난리 난다. 알겠지? 그래도 그만큼 사람이 영악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가서 300쪽. 자, 300쪽에 거기 네모있는 내용 그거 뭐 별로 쓸데없는 건데 그냥 보고만 가자.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 그래서 1905년에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줄때를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주 목적은 사슴을 보호하고 싶어. 근데 사슴을 잡아먹는 놈이 누구야? 뒤에 늑대지, 맞지? 늑대.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사슴 보호의 목적이기 때문에 늑대 사냥을 허용했어 그때. 그러면 그 밑에 그래프 한번 봐봐. 그래프 딱 보면 그게 사슴 사냥을 허가한 데가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녹색이 늑대제. 늑대가 급격하게 줄였을 때가 1905년이가 그 1905년도에 늑대가 급격하게 줄잖아, 맞지? 아마 그때 늑대 사냥을 허용한 것 같다, 알겠지? 그랬을 때 늑대가
주니까 사슴이 증가하는 거 맞다 맞지? 그럼 사슴이 증가하면 사슴의 먹이가 뭐니? 풀이잖아 맞지? 근데 초원의 양이 주네. 초원의 양이 줄다 보니까 1925년 뒤로 보니까 사슴의 양이 어떻게 돼요? 또 줄지 맞지? 늑대는 증가한 게 아닌데 결국 사슴을 갖다가 증가시키니까 사슴의 먹이가 부족해서 증가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지 맞지? 그래서 이 그래프의 결론은 생태계 평형에 인간이 관여하지 말라는 거지. 알았지? 자 다음 그 밑에 환경 변화와 생태계 이래가지고 자 1번 환경 변화와 생태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2번 줄쳐라.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 줄치세요.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 그럼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을 보면 자연재해, 자연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가볍게 봐. 홍수나 산사태나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생태계를 깨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입니다.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를 깨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줄치자. 무분별한 벌목 줄쳐. 무분별하게 뭐 이런 거 산림 벌채 보면 생태계 평이 깨질 수 있고 그 밑에 경작지 개발 줄치고 그 밑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줄치고 환경오염 줄치고 인구의 도시 집중 요거 줄대로 놓으면 되겠다. 방금 전에 줄쳤던 게 생태계 평형을 깨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됩니까? 오른쪽 페이지 가자. 가로넣기 세모와 같이 갑니다. 뭐는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내고 먹이 사슬. 뭐는 뒤에 1번이니까 먹이 사슬이다. 1번은 먹이 사슬 넣으면 되겠지. 뭐는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야? 먹이 그물. 그 밑에 생태계 에너지는 태양의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 생산자 1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그 밑에 에너지 양 생물량 개체수를 나타내는 거 생태 피라미드. 그 밑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안전한 상태 유지하는 거 생태계 평형. 그 밑에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뭐에 의해 대부분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냐면 먹이 사슬. 먹이 사슬에 의해 대부분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다. 그 밑에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을 보면 아까 자연재해 있었고 7번은 인간입니다. 알겠죠?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퍼즐 한번 풀어보세요. 거의 이제 3시간 통과하기 때문에 12월 내로 통과 이 책 끝낼 겁니다. 알겠지? 통과책 끝나게 되면 1월 첫째 주부터는 책 O2로 바꿔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시험 대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희들 쌤 평상시에 공부하라는 거 이제 지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한 단어 한 단어씩 나갈 때마다 겨울방학 때 매주 시험 칩니다. 그래서 자기 성적 걸립니다. 내가 작년 전에는 이름을 갖다가 뭐 성만 나타내고 뭐 땡땡 이렇게만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이름 다 쓸래. 이번 말로 다른 반도 다 있잖아. 이것들이 쪽팔려 봐야 공부를 하지. 이름 다 쓸래. 어떤 이런 자극을 탁 가해줘야 되는데 이게 머리에 주사기를 꽂을까?
지성이는 성훈이가 별로 안 친하지. 네. 왜? 일단 같은 학교가 아니고요. 딱히 연락을 하지 않아요. 연락을 하지 않는다. 네. 근데 성훈이가 이 학원을 온 이유는 지성이 때문에 온 것 같은데? 그거 엄마끼리만 친해서. 엄마끼리 친하고. 네. 아, 애들끼리 별로 안 친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응?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 봐 잔다 이불 줄까? 이 자식 뭐 학원이 모텔인 줄 아나 이게. 지성이는 누구랑 친해? 저희 반 친구, 너희 반 친구들하고 친해? 저희 반이나 저희 학교. 나는 쌤하고 친한 줄 알아. 그럼 그게 효원이 엄마도 친하나? 네? 효원이 엄마. 아니요. 그건 안 친하나? 네, 그 같은 학년만 제가 알아서 다른 학년은 모르고. 너 이 학원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엄마가 그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여기 학원 다닌대요. 그게 효원이 아이가? 그런가? 아예 건 대충 그렇게 어떻게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하진 않는데 그냥 엄마가 알아듣고 경험하면서 왔죠. 그게 고3 효원인데. 아유, 나 효원이를 이빠이 한번 시켜봤는데 안 되는 거 안 되더라. 그래 효원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너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찬영아, 열심히 해라. 쌤이 20개 중에 20문제 중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막 10개 나오면 어떡할랬나? 그럼 되겠나? 다 했지? 다 풀어줄게. 자, 1번 X, O, O, X. 2번에 나. 3번에 기억의 감소, 미연의 증가. 4번에 나라다가. 그 다음에 5번에 OX, OX. 틀리면 수정해봐. 아이씨, 방금 전에 여기 있다 이거 타푼네 이거. 아이씨, 으이씨, 어깝다 이씨. 집에 가면 맞아 죽어. 틀리면 수정해봐. 우리 집사람 철랑 없어. 지우 너가면 무섭나? 저였나요? 너 아빠 무서워하나 안 무서워하나? 잘 모르겠네요. 모르나? 우리 집사람 철랑 무서워. 자, 틀린 거 없나? 진짜로? 고쳤어. 다 봐라. 야, 지금부터 302쪽부터 305쪽까지 문제 풀어. 자, 306쪽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제목은요, 쌤이 기후 변화라고 쓸게. 기후 변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후하고 거의 쌤이 뭐냐면은 날씨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날씨. 그래서 날씨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날씨라는 단어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대기의 상태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후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권의 변화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주거든. 그래서 날씨하고 기후는요 그 기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거는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그걸 갖다 우리가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 기후 변화의 원인이에요. 원인. 기후 변화의 원인. 그래서 기후 변화의 원인에는 첫 번째 외적 요인이 있어요. 외적 요인.
그래서 외적 요인은 지구 안의 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의 우주, 다시 얘기해서 천문학적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천문학적인 요인. 근데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지만 이 천문학적인 요인, 외적 요인이지, 요거는요 지구가 여기서 시험에 출제합니다. 수능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요 외적 원인에서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고1이야. 고1 통과에서는 출제하지를 않습니다. 알겠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 설명해 주면, 첫 번째로 외적 요인에 속하는 게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얘가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보면 몇 도 기울어져 있지? 23.5도 기울어져 있지, 맞지? 근데 이 중앙에 대해서, 이 수직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갖고 이렇게 돌고 있잖아, 맞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3.5도보다 더 클 때도 있대. 그 다음에 23.5도보다 더 작을 때도 있다. 그러면 이 기울기 변화에 따라서 기후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지구가 원 들어가면 막 그림을 다 그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 이해를 시킬 필요는 없다. 출제도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이 경사 방향이 우리는 또 기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우리가 기울기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 근데 이게 축이 운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운동을 갖다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 하냐면 세차 운동이라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 축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13,000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축이, 알겠지? 그러다가 또 13,000년이 지나면 또 처음 방향 이렇게 와요. 처음에서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오는데 26,000년이 걸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 생각에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기후 달라지겠지, 맞지?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세 번째, 지구 공전 궤도 모양. 지구 공전 궤도 모양이다. 너희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지, 맞지? 1년에 한 바퀴 돌잖아, 맞지? 근데 지금 현재 너희들이 공전을 완전 동그랗게 합니까? 아니지, 맞지? 타원으로 하지, 맞지? 타원으로. 그래서 쌤이 잠깐만 그림 그려주면, 뭐 필기하지 마라.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알겠지? 그래서 지구가 도는 방향, 공전 방향 어디? 서에서동. 중등부 때 배웠던 거 알고 있어야 돼. 서에서동이면 반시계 방향이다, 알겠지? 그러면서 지구가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를 근일점이라는 단어를 쓰고, 태양과 멀리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 이렇게 쓰고, 그래서 지금 자전축은 어떻게 기울어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그러면 이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선이 뭐예요? 적도. 근데 적도를 갖다 근일점에서는 남반구를 때리고 있네, 수직으로. 그럼 남반구가 여름이야. 우리는 북반구 살잖아. 북반구는 뭐야, 계절이? 겨울이라는 것이. 그럼 막 근일점에 있을 때가 겨울이야, 알겠지? 북반구는 겨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북반구를 수직으로 때려주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원일점일 때 북반구는 여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로 돌지를 않고 이렇게 원 궤도로서 돌 때도 있어, 알겠지? 원 궤도로. 그러면 여기 가 있으니까 겨울인데도 더 멀어졌잖아, 맞지? 더 춥겠어, 덥겠어? 더 추워지지, 맞지? 태양에서부터 겨울의 거리가 더 멀어졌는데, 그 다음에 여름일 때는 이 거리가 더 가까워지잖아, 맞지? 그럼 여름에는 더 더워지겠지, 맞지? 그래서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 올 겨울 되게 추울 겁니다, 알겠지? 쌤도 추울 거라 내복을 준비해놨어. 두 번째, 우리는 내적 요인,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통과입니다. 통과겠지. 선생님 오징어 게임 있잖아. 다음에 우리 집에 오징어 게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집에 애들 다 모아가 비비탄 총 사가지. 빠바바바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빠바바바바. 자, 내적 요인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지표의 변화 여기 있습니다. 지표의 변화. 그래서 지표의 변화에서는 뭐를 갖다가 활용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잘 봐라. 여기가 지금 현재상 지표면인데 여기가 뭐가 있는 곳이냐면 빙하가 있는 곳이라고 여기가 맨 땅이 있는 곳이라 할게. 그러면 태양빛이 빙하에 와서 반사될 수 있지. 태양빛이 지표 맨 땅에 와서 반사될 수 있지. 둘 중에서 반사를 누가 잘할 것 같아요? 빙하가 반사 잘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엄마 반사율이 어떻다? 크다. 그럼 반사율이 크다는 소리는 지구가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흡수율이 어떻다? 반사율이 크다는 소리는 흡수율이 어떻다? 작다. 흡수율이 작으면 너희들 그거 아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가 받아야 됩니다. 그치? 받았다가 다시 재방출하재. 이걸 뭐라 그래? 지구 복사 에너지지.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 복사 에너지가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적외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적외선 그럼 뭐가 떠올라? 열. 그래서 지구에서 복사로 방출하는 그걸로 우리는 온도가 따뜻해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태양빛 받아서 따뜻해지는 거 아닙니다. 태양빛 받아서 따뜻해지면 산꼭대기가 제일 따뜻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되겠나? 낮아져요. 기온이 낮아져요. 하나만 더 그림 그려볼까? 여기가 사막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숲풀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곳이에요. 숲풀이. 사막에서 태양빛 반사될 수 있고 숲풀에서 반사될 수 있는 누가 반사를 많이 하겠나? 사막이 반사 많이 한대. 그래서 사막도 해석이 이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표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표 상태가. 됐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산활동. 화산활동이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너희들 화산이 일어나면 뭐가 발생하냐면 화산재 같은 게 발생합니다. 화산재. 중학교 다닐 때 이미 배웠을 건데 화산재가 굳어서 된 암석 이름이 뭐야?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만 알면 되나? 화산재가 굳어서 된 암석? 응양 아닙니까? 응양. 안 들어봤나? 들어봤대. 중간문제 책 나온대. 내가 4개 할래? 4개 하면 이길 자신 있나? 응유합니다. 그건 알아둬야 된다. 알았지? 근데 이렇게 공기 중에 화산재가 있으면 태양빛이 뭐 하겠노? 반사하겠지, 맞죠? 반사. 자, 그래서 화산재에 반사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구의 흡수율이 어떻게 되겠노? 낮아지겠지, 맞지? 낮아지니까 지표의 기온이 낮아지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화산재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륙 분포의 변화. 이 수륙 분포의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수륙 분포의 변화가 뭐냐면, 자, 우리 하나의 대륙이 있었다. 이름 뭐? 판게아.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배우겠지만 여기가 쌤이 적도 0도를 해볼게요. 0도. 적도 0도인데
따뜻한 물이 일단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해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해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대륙에 부딪히면 올라가야지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적도를 갖다가 저위도라고 얘기하는 거 아나? 저위도. 그 다음에 위를 갖다가 고위도라고 얘기하는 거 아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지금 올라가는 이 물, 따뜻한 물이야 찬물이야? 따뜻한 물을 뭐라 그래? 난류라 그러지. 난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고위도로 열에너지를 갖다가 잘 이동을 시키겠지. 열에너지 이동. 오케이. 요즘 막 그런 춤도 추던데. 근데 만약에 대륙이 분리가 됐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어. 그럼 분리가 되면 따뜻한 물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그냥 통과할 거 아니야. 맞지요? 고위도로 열에너지를 갖다가 잘 전달할 수 있겠나? 잘 못하겠지. 맞지? 그래서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 혹시 썬캉부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들어봤나? 통과해서 이미 배웠지? 네. 배웠지 맞지? 너희들 판계야 언제입니까? 판계가 만들어졌을 때가 언제야? 고생대 말기다. 그것도 외워져 있어야 된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집에 가야 된다. 알았지? 자,